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고종 이영의 정후가 되는 가장 유명한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 민씨 이야기입니다. 모두 5회에 걸쳐 제공될 예정입니다. 명성황후는 조선 제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 초대 황제인 고종의 정실이며 2대 황제 순종의 친모로 1895년 을미사변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본명을 두고 여러 설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보통 아명만 있고 이름이 없는 경우가 흔하고 사대부가 여인들은 간혹 이름이 있으나 족보에 올라가지 않는 게 보통이라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엄격한 남녀 구분으로 사대부의 여식 이름이 바깥 남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걸 매우 꺼렸기 때문에 실제 이름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알려진 이름은 민자영인데 자영은 소설이 출처로 줄리에트 모리오의 운현궁 정비석이 쓴 소설 민비 등에서 나온 장명으로 정비석은 어느 연구자의 이야기를 듣고 적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유력한 것은 아영인데 학술 자료의 기본으로 쓰이는 열성왕 비세보 열성왕 후왕 비세보에는 아영으로 적혀있지만 여흥 민씨 집안에서는 구전되다 바뀌었다며 자영을 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명은 학렬을 따른 정어였다는 말도 있으나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 다른 학렬자를 사용한 예도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아영이란 이름이 지금 태어나는 여자아이들에게도 널리 사용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설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세련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혈연상 시어머니인 여흥부 대부인 민씨와 같은 학렬로 고종이 즉위 전 어릴 때부터 명성황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안국동 이모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어 고종은 이모뻘과 결혼한 것입니다. 민자영은 철종 2년인 1851년 음구월 25일에 경기도 여주모 근동면 섬랑리에서 아버지 민치록과 어머니 한창 부부인 한산 이씨 사이에 무남 동녀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민자영을 포함해 남매가 1남 3녀지만 모두 어린 나이에 죽고 외동딸로 컸다는데 철종 9년인 1858년에 아버지 민치록이 세상을 뜨기 전까지는 유복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왕비 간택 당시 고아였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모친 감고당 이씨는 명성황후가 간택된 지 한참 뒤인 1874년 민승우 암살 사건에 휘말려서 같이 죽었습니다. 민자영의 가계는 인현왕후의 큰오빠 민진우의 직계로 할아버지 민기현은 정조 24년인 1800년 별시문과의 병과 11위로 급제하여 종이품 2조 참판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민치록은 음보로 종사품 덕천군수 영천군수 장학원 첨정에까지 올라 대과를 안 본 사람으로서는 꽤 높은 관직입니다. 고종은 효명세자의 양자로 입적되어 익성군이란 봉호를 받고 국왕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법적인 아버지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즉, 효명세자와 신정왕후 조씨의 아들인 양자로 가서 왕이 된 것이기에 흥선대원군은 혈연상 아버지일 뿐 그 영향력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종 3년인 1866년 민자영이 14세이던 해에 고종의 양어머니이자 대왕대비였던 대왕대비 조씨는 고종의 왕비를 정할 간택령을 내립니다. 대왕대비 조씨는 간택령에 따라 고종과 나이가 비슷한 나이대에 전부 금올령을 내리고 서녀 단자를 받아 2월 25일 창덕궁 중의당에서 초간택을 했는데 민자영이 후보 5명 중 1명에 들었습니다. 재간택을 거쳐 3월 6일 3간택 때 마침내 고종의 왕비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3월 21일 13세에 고종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혼례 당시 9살 연상의 영보당 이씨를 총애하고 있던 상태여서 명성황후보다 먼저 서장자인 완화군을 낳았습니다. 당시 풍양 조씨 세력을 대표하는 대왕대비 조씨와 실세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깊은 뿌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물론 지방에 이르기까지 안동 김씨가 아닌 관리를 찾기 어려울 지경이었고 그런 상황에 민자영의 여흥민 씨는 남현군 흥선대원군 이대에 걸친 혼맥으로 강력한 아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의 아내 여흥부 대부인 민씨의 먼 친척이기도 했고 집안격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부친은 물론 친형제가 없어 외척 걱정도 덜었습니다. 나중에 명성황후의 양오빠가 되는 민승우도 대원군의 처남으로 결과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어머니, 부인 며느리, 손자 며느리가 모두 여흥 민씨 일가 친척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성인이 된 시점부터 사이가 점점 틀어졌는데 그 원인을 두고 여러 설이 있지만 첫 아이와 관련된 설이 유명합니다. 명성황후의 첫 아이는 고종 8년인 1871년 11월 4일에 출산했지만 아기가 항문 없이 태어나 4일 뒤 죽게 됩니다.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11월 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1871년, 조선 개국 480년, 원자가 졸하다. 전교하기를, 오늘 해시에 원자가 대변이 통하지 않는 증상으로 불행을 당하고 말았다. 산실정을 철수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일전의 삼가묘사와 비공의 경건이 고의죄를 지냈었다. 원자가 지금 이미 불행을 당하고 말았으니 일로 보면 고의죄만 거행해야 하겠지만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예조 판서가 묘당에 가서 의논하여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곧바로 흥선대원군은 고종과 궁인 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완화군을 원자로 책봉하려 했고 이때부터 사이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야사에는 흥선대원군이 아기에게 산삼을 다려 먹였는데 죽고 중전 민씨는 이를 완화군을 책봉하기 위한 고의라고 의심해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적개심을 불태우게 됐다고도 합니다. 승정원 일기 11월 8일 기사에는 대편 부통지증이라고 쓰여 있는데 세계적으로 1년에 항문이 없는 신생아가 5,000명 정도인데 병원에서 항문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고종 10년인 1873년 명성황후는 남편 고종이 친정을 하도록 흥인군 이최응, 조성아, 조영아 등 왕실 및 친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최익현 등을 포섭했습니다. 최익현으로 하여금 고종의 친정과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는 소를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여 결국 대원군의 퇴진과 고종의 친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고종 12년인 1875년 운요 사건이 일어났고 일본의 국서 문제로 개항에 대해 갑론을박을 한 끝에 고종은 개항을 결정해 근대적이고 불평등적인 강화도 조약이 강화도에서 정식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어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영수호 통상조약, 조독수호 통상조약 등 미국, 영국, 독일 및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서양 국가들과도 차례로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개항 후 외국인과 외국 문물이 밀려들면서 척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외래상권에 밀려난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은 왕권의 강화와 국방을 위해 근대적인 서양식 군대를 창설할 필요를 느껴 원래 있던 5구명에서 80명을 차출해 별기군을 새로 창설하고 기관포를 수입해 배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비를 증액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에서 빼와서 편성했기 때문에 5구명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종 19년인 1882년에 견디다 못한 5구명이 이무군란을 일으켰는데 이들은 역적이 되지 않기 위해 흥선대원군을 추대했고 그는 장남 이재면과 부인을 대동해 입궁했습니다. 이들은 제일 먼저 별기군을 창설한 민교모와 김보현을 주살하고 왕비를 죽이려 했는데 왕비는 궁녀로 변장해 무예별감 홍제희애 등에 엎여 지금 장호원인 충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중전이 충주로 피난을 간 당시 이무군란을 일으킨 5구령 병사들은 중전과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전엔 해산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중전이 난리 중에 죽었다고 임의로 선언하고 국모로서 국장을 선포하고 병사들을 해산시키는데 죽은 줄만 알았거나 살아있어도 돌아오지 말라고 국장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명성황후와 측근들은 밀사 윤태준을 고종에게 보내 자신들의 생존을 알리고 이들은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청에 원군을 요청한 것은 윤태준과 접촉을 마친 고종이란 설이 있는데 2007년에 발견된 문헌에선 명성황후는 도피하는 데 바빠 청나라와 접촉할 여유와 능력이 안 되었습니다. 시기상으로 본다면 청에 원군을 요청한 것은 명선사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당시 심리적으로 몰려 있었는지 무당 진령군이 점을 쳐준 것을 계기로 나중에 한양에 돌아가서도 진령군을 총애하게 됩니다. 당장 압록강을 건넌 청나라 군대는 한성부 앙심리 근처에 모여있던 5구령 병사들을 순식간에 도륙하고 서울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민씨들은 조정으로 바로 복귀하고 흥선대원군은 청나라 군대에 의해 기습 납치되어 텐진으로 끌려가는데 민씨들은 완전히 조정을 장악하고 개화파들에게도 약간 자리를 허락합니다.
이들은 청나라식의 근대화인 양문동 모델을 따라 국정을 개조하기 시작해서 조선의 근대화를 책임지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남편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자 그동안 대원군 섭정식이 종친무관 남인 등의 세력을 등용했기 때문에 고종과 왕비민 씨는 자기 지지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믿을 사람은 민씨 척족과 기존 대원군 정권 시절 찬밥이던 기존 세도 정치 시절 안동 김씨를 비롯한 원로 관료들과 척사파들로 이렇게 척화파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개화파의 리더격인 우의정 박교수가 1877년에 사망하고 이유원이 영의정에서 사직하고 물러나자 의정척사파가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개항한 지 5년이 지난 1881년에 고종이 다시 척사 유능을 선포하는데 청나라와 이용장의 압력으로 일본과 근대적인 수교 이후 서양 열강과의 수교를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1882년에 가서야 개화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명성황후나 고종의 본뜻이 아니라 이모군란을 강경 진압하고 서울을 장악한 청나라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에 가깝습니다. 명성황후의 두 번째 대원군을 물리치고 실권을 장악하는 명성황후 민씨 이야기로 이어집니다.